Phoenix 911, where is your emergency? Oh, I just found a woman's body out in the desert going for a walk. And she's there. I didn't touch her. I didn't do anything. But it looks like she's been there for a while. 2023년 4월 29일 아침,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긴급 전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운동하러 자주 찾는 조용한 곳인 리치 7 트레일, 리치 11 트레일에서 한 등산객이 우연히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날 실종된 29세의 로렌 하이크였습니다. 로렌은 피닉스의 작은 마을에서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미용업계에 종사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고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운동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28일 아침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안정적인 걸음걸이로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빠르게 보도되었고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젊고 행복했던 한 여성이 익숙한 거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기가 없는 사람을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용의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충격적인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로렌 하이크는 1993년 애리존에서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화한 성품으로 늘 남을 배려하고 도왔습니다. 졸업 후 로렌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꿈을 품고 뷰티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스파에서 일했는데 고객들은 그녀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항상 얼굴에 떠도는 따뜻한 미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렌의 삶은 안정된 직업,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퇴근 후 여유로운 산책,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게시된 사진 속 로렌은 밝은 햇살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연 속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보는 이들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선사합니다. 사건 당시 로렌은 피닉스 북부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 및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선택한 길, 리치 7 트레일은 익숙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긴장을 풀고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그 장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아침, 피닉스의 하늘은 맑았고 리치 11 트레일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밝게 비쳤습니다. 로렌 하이크에게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후 어머니에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잠깐 산책하고 스파에 들를게요. 오전 10시경 로렌은 평소처럼 트레일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은 그녀의 금발머리와 활기찬 걸음걸이, 그리고 차분한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 로렌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가족들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걱정은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녀가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피닉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로렌이 위험에 처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길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동안 진실은 오솔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 푸른 잎사귀 아래 서서히 묻히고 있었습니다. 피닉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과 범죄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로렌 하이크의 생애 마지막 순간들을 재구성했습니다. 짧지만 극적이고 잊히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4월 28일 오전 10시경 로렌은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리치 11 트레일을 따라 이동하던 중 그녀는 한 남자가 뒤에서 몰래 따라와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근처 주택에서 수집한 감시 영상을 통해 이 남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은밀한 시선으로 주변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렌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용의자가 갑자기 뒤에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범행이 빠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의 몸에 있는 여러 상처는 도주 시도가 실패했음을 시사합니다. 범행 후 용의자는 뒤쪽 주택가로 이어지는 옆길을 통해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 섬유 조직, 그리고 생물학적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근 지역 CCTV에 용의자가 1마일 남짓 떨어진 주택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당국이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였습니다. 2023년 4월 29일 아침 리치 7 트레일, 리치 11 트레일의 분위기는 평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산책과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중년 여성, 등산객에게 그날 아침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걷던 그녀는 길가의 낮은 덤불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고 조용하며 움직이지 않는 물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운동복을 입고 엎드려 있는 여성이었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녀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숨쉬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 만에 경찰과 의료진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예비조사 후 구조대는 피해자의 생명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전날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된 로렌 하이크, 러렌 에이켄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렌의 시신은 주 통로에서 약 4.5m 떨어진 외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의 위치와 자세를 보면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증거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사건은 즉시 형사수사로 이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로렌 하이크임을 확인하자마자 당국은 시신이 발견된 주변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주요 산책로에서 약 4.5m 떨어진 울창한 숲에 위치해 있어 복잡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산책로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로 이어지는 발자국,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작은 섬유 조각, 특히 시신 근처에 로렌이 신고 있던 신발과는 다른 이상한 신발 자국 등 모든 의심스러운 흔적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인근 주택의 모든 CCTV를 면밀히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로렌의 시신은 같은 날 법의학 검사를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등과 몸을 여러 차례 찔린 상처, 총 15곳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는 뒤에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흔적을 시사했습니다. 장기간의 투쟁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과 무릎에는 긁힌 상처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탈출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닉스 경찰은 초기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고의적이고 표적이 된 공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사는 범죄 현장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그리고 영상 분석가들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범죄 현장 방향, 2마일 약 3.2km 이내에서 촬영된 수백 시간 분량의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주택가 영상에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성이 산책로에서 빠르게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그의 모습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과 데이터를 교차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의 이름이 빠르게 발견되었습니다. 폭행 및 조직 절도 혐의로 체포된 22세의 자이언 티즐리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불과 2.4km 1.5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티즐리의 얼굴과 옷차림이 영상 속 인물과 매우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로렌의 신발에 남아있는 생물학적 증거에서 DNA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DNA 샘플이 자이언 티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체포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로렌의 신발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샘플이 자이언 티즐리와 일치한다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피닉스 경찰은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년 5월 4일 당국은 티즐리의 거주지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몇 시간 동안 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체포 과정은 조용하고 저항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티즐리는 놀란 듯 보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추가 신문과 조사를 위해 피닉스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체포 소식이 발표되자 지역 언론은 이를 보도했고 지역 주민들은 용의자가 지역 사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티즐리가 조용해 보였고 소통이 거의 없었으며 종종 이상한 시간에 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신문에서 자이언 티즐리는 로레나의 그의 사망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월 28일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DNA 증거,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제시하자 티즐리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티즐리가 대면 후 처음 내뱉은 말 중 하나는 저였나? 아마 저였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요. 였습니다. 이 모호한 진술은 일련의 모순된 진술로 이어져 수사관들은 각 질문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티즐리는 그날 마음을 비우기 위해 산책을 나갔으며 아무에게도 연락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왜 현장 근처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신발에서 DNA가 검출된 이유를 묻자 그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체포 전 사건 관련 뉴스 기사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그가 사건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티즐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징후를 보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좌절감, 열등감, 질투심을 표현하는 일기를 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자이언 티즐리의 인터뷰와 진술 수집 후 수사관들은 사건 파일 강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모든 증거가 검증되고 재판에 완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먼저 DNA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로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 로렌 하이크의 신발에서 채취한 DNA 샘플은 티즐리의 DNA 샘플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용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카메라에 녹화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티즐리와 체형, 복장, 걸음걸이가 일치하는 한 남성이 로렌이 공격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동시에 산책로를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또한 중요한 시간대에 용의자의 범죄 현장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검색 기록,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이상 행동 또한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티즐리를 심각한 피해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애리조나주 고등법원에서 기소할 길을 열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파일을 완성한 후 용의자 자이언 티즐리는 1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원래 2025년 10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티즐리의 이전 행위와 횡 관련된 추가 혐의가 제기되는 등 여러 법적 요인으로 인해 재판은 2017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재판 준비 기간 동안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검토, 추가 증인 진술 확보, 피고인의 심리 상태 평가를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로렌 하이크의 가족은 이러한 지연에 대해 거듭 불만을 표하며 사법제도가 사건을 밝히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배심원단은 감시 카메라 영상, DNA 검사, 증인 진술, 그리고 용의자의 범죄 전후 행동 등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무방비 상태를 강조하며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고 사회에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티즐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의학적 요인을 바탕으로 형사 책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준비 및 이후의 행동이 일시적인 통제력 상실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애리조나 주법에 따라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렌 하이크 사건은 피닉스시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삶의 연약함과 일상생활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깊이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딸, 누이, 친구를 잃은 슬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입니다. 로렌은 사랑이 넘치고 항상 타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로렌의 부모는 언론에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렌은 항상 삶을 충실히 살았고 타인을 돌보는 법을 알았으며 의료계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이 살 기회를 갑작스럽고 잔혹하게 잃은 것은 부모의 비통함을 넘어 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그녀가 상징하는 친절과 선함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의를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로렌의 사건 이후 많은 애리조나 주민들이 야외 활동, 특히 여성들의 개인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하이킹 코스에는 추가 조명 시스템과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는 순찰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지역 사회 또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체 하이킹을 조직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위험한 행동에 조기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용의자 자이온 티즐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과가 있었지만 명확한 감독 없이 지역 사회에 거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통제 시스템이 더 강화되었다면 로렌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실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각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깨워줍니다. 로렌 하이크의 이야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연대의 상징이자 경계심을 촉구하는 경종이며 유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라는 촉구가 되었습니다. 로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기억은 그녀가 사랑했던 트레이를 비추는 부드러운 햇살처럼 영원히 살아있습니다.